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초대형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 사업의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가 시작됐는데요. 공모 과정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신익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기자, 이 추자 해상풍력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추자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2.37기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를 합친 것보다 큰데요. 당초 3기가와트 규모였지만 전라남도와의 해역 분쟁 등의 이유로 발전 용량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서 최대 24조 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비가 7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육상 빌딩 높이의 이 해상풍력 발전기 수백 개가 지어지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육상 빌딩이 이제 지상에서 한 250m 정도가 되는데 230m 풍력 발전기가 최근 국내에서 실증을 받았습니다. 한 200여 개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추자 해상풍력은 시작부터 특혜 논란이 시끄러웠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해상 풍력에서는 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한 풍황 자료가 사업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자 동서해역의 실측 풍황 자료를 가진 곳이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입니다. 이 에퀴노르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해당 해역에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풍황 계측을 했는데요. 실측 자료를 가진 쪽이 공모 등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공모 지침서에 이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추자 해상풍력 예비 사업자 공모는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을 합니다. 특정 기업의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는 공모 지침서에 여러 제도적 장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도민 이익 공유 금액입니다. 평가 기준 배점이 무려 50점이나 됩니다. 100점 만점의 절반을 이 항목에 배정한 건데요.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는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도민에게 공유하느냐가 앞으로의 공모의 향방을 가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모 과정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15개월 이내 정확한 위치에서 풍황을 실측하게 되는데요. 풍황 실측 결과 사업자의 매출 등 이익이 커지면 도민 이익 공유 금액도 자동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에퀴노르가 과거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제주에너지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이 평가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이 될 텐데 네. 이 기준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 지침서에 제시를 했는데요.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은 연간 1,300억 원입니다. 이건 공모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풍황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104메가와트 규모의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매년 100억 원 넘는 금액을 환원하기로 한 사례도 산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추자 해상풍력이 20배 이상 크니 1,300억 원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에너지공사의 입장입니다. 네, 이 공유금 최소 1,300억 원 이상인데 네. 이 추자 해상풍력 상업 운전 기간이 20년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20년간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소 기준이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물가 인상률도 반영할 계획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년간 최소 2조 6천억 원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추자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어디로 보낼지도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 연계라고 하는데요. 제주에너지공사는 공모 지침서에 사업 희망자가 반드시 제주 본섬으로 개통 연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추자 해상풍력 전기 모두를 제주로 연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제주의 하루 전력 수요는 평소 0.7기가와트, 최대 1.2기가와트 수준입니다. 2기가와트가 넘는 전기가 제주로 오면 대규모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죠. 이런 이유로 전라남도로도 개통 연계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 본선과 전라남도로 보내는 개통 연계 비율을 사업자가 정해서 제안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이 제주 본섬으로 개통 연계를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주도는 오는 2035년까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 확보입니다. 2035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규모가 7기가와트 정도인데요. 현재 도내에서 건설돼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용량이 1기가와트가 조금 넘습니다. 2035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기가와트 정도를 채워야 하는데 2.37기가와트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35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제주로 개통 연계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비해서 이 소비가 적어 일부러 재생에너지 운행을 중단하는 걸 출력 제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제주에선 출력 제어가 50여 차례 있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는 신규 개통 연계도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3연계선이 본격 가동되고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는 아직까지 출력 제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예.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면 출력 제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력거래소의 설명입니다. 추자 해상풍력의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 오는 2035년 1월로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에 AI 데이터 센터나 그린 수소,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전력 소비 시설을 갖추는 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막대하게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건데 이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걸 이제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건 말고도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까지 연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 전력망입니다. 지역별 이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그래픽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을 거쳐 영남까지 U자형으로 오는 2040년까지 구축할 계획인데요. 1단계 사업 과정에서 전남, 해남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로까지 확대해 Y자형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해야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을 크게 제시하는 업체들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공모 지침의 사업자들 반응도 궁금하긴 한데 어때요? 좀 굉장히 뜨거운가요? 일단 이번 공모 지침을 받아든 사업자들을 한번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들은 이 도민이익 공유 금액 1,300억 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개통 연계를 제주 본섬과 전라남도 두 곳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입장에선 한 곳으로만 개통 연계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이죠. 특히 전라남도와의 협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공모가 시작되고 최근에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조만간 전라남도를 찾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통 연계와 이익 공유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과제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취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